저희 어머니 세대, 그러니까 한 1980년대 다이어트 식단의 거의 상징 같았던 음식이요. 갑자기 Z세대 피드에서 제일 힙한 재료로 화려하게 부활했더라고요. 바로 코티지 치즈 이야기인데요. 이게 그냥 단순 유행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자료들은요. 그냥 코티지 치즈가 다시 뜬다더라 이런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그치질 않아요. 아주 흥미로운 세 개의 축이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세 개의 축이요? 네, 첫 번째는 코티지 치즈의 영양학적 가치. 특히 카제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과학적 분석이고요. 두 번째는 밀가루 한 톨 없이 어떻게 빵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바이럴 레시피에 숨겨진 식품공학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걸 싹 묶어서 혈당 비교 실험이라는 이건 뭐 시청자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와, 듣기만 해도 완벽한 스토리라인인데요. 좋습니다.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한때는 맛없고 퍽퍽한, 진짜 건강 때문에 억지로 먹는 음식의 대명사였잖아요. 그런 코티지 치즈가 어떻게 2024년의 슈퍼푸드, 심지어 바이오 해킹 아이템으로 등극하게 됐을까요? 그 시작은 정말 사소한 아이디어의 전환이었어요. 코티지 치즈 특유의 그 덩어리진 식감, 커드라고 하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누군가 이걸 믹서에 넣고 그냥 갈아버린 거죠. 아, 휘핑 코티지 치즈 트렌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도 그 영상 봤어요. 그냥 윙 갈아버리니까 질감이 완전히 달라지던데요. 거의 뭐 그릭 요거트나 크림치즈처럼 엄청 부드러워지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 간단한 과정 하나가 코티지 치즈를 그냥 샐러드 토핑용 재료에서 토스트에 바르거나 파스타 소스를 만들거나 심지어 디저트 베이스로도 쓸 수 있는 만능 재료로 바꿔버린 거예요. 진입장벽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그냥. 네, 이 작은 변화가 도화선이 돼서 해시태그 코티지 치즈 조회수가 순식간에 수억 뷰를 돌파했다고 나와요. 그러게요. 수요가 폭발하면서 재밌는 일도 벌어졌다고요. 호주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품절 대란이 일어나서 마트 선반이 텅텅 비었다면서요. 네, 공장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였다니 정말 대단하죠. 와, 네, 그런데 그런 품귀 현상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기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건 단순히 옛날 음식이 돌아온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이제 식품을 볼 때 저칼로리라는 소극적인 관점을 넘어서서 고단백, 혈당 관리 같은 아주 적극적인 기능성을 찾아 시작했다는 더 큰 식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인기 뒤에는 아주 단단한 과학적 근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단백질 구성에 있다고요. 심지어 당뇨인들에게는 구원이라는 표현까지 쓰던데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코티지 치즈 단백질의 약 80%는 카제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헬스 보충제로 많이 접하는 유청, 웨이 프로틴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유청 단백질. 네, 유청 단백질은 마시면 한 20분에서 40분 만에 혈액으로 빠르게 흡수돼서 속효성 단백질이라고 불리거든요. 그렇죠. 운동 직후에 빨리 근육에 영양 공급하려고 먹는 게 유청 단백질이죠. 그럼 카제인은 뭐가 다른 건가요? 카제인은 위산과 만나면요, 마치 순두부처럼 젤 형태의 덩어리로 응고가 됩니다. 잠깐만요. 위에서 젤처럼 덩어리가 된다고요. 그게 소화에 좋은 건가요? 보통 덩어리가 지면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반대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덩어리가 핵심이에요. 물리적으로 덩어리가 지면서 소화 효소가 닿을 수 있는 표면적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미노산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게 아니라 최대 7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아주 천천히 방출됩니다. 7시간이요? 네. 그래서 별명이 서방형 단백질이죠. 슬로우 릴리스 프로틴. 약 중에도 서방정이라고 해서 천천히 녹는 약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원리군요. 7시간이라니 정말 기네요. 이게 바로 궁금해하셨던 포인트죠. 밤사이에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핵심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아하, 특히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새벽에 야간 저혈당은 정말 위험한데 잠들기 전에 코티지 치즈를 먹으면 밤새도록 안정적으로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완충제 역할을 해줍니다. 완충제요? 네, 간이 그 아미노산을 재료로 포도당을 조금씩 만들어내는 당 신생작용을 돕거든요. 당신생이요. 그러니까 몸이 단백질을 재료로 해서 필요할 때마다 포도당을 조금씩 만들어 쓴다는 말씀이시군요. 외부에서 탄수화물이 안 들어와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혈당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반대로 새벽에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혈당이 치솟는 새벽 현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
포만감에도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포만감이요? 네, 소화가 길어지니까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GLP-1의 분비를 오랫동안 자극하거든요. GLP-1이면 요즘 정말 핫한 그 비만 치료제 위고비나 오젬픽이 타겟하는 바로 그 호르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천연 식재료를 통해서 그 블록버스터 약물들이 작동하는 경로와 유사한 신호를 우리 몸에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 커뮤니티나 건강관리 커뮤니티가 코티지 치즈에 열광하는 아주 강력한 과학적 근거입니다. 듣고 보니 거의 완전 식품 같은데요? 그런데 혹시 단점이나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이게 모두에게 좋은 마법의 총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첫째는 유제품이라는 근본적인 한계죠. 유당불내증이 심하거나 카제인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건 그렇겠네요. 둘째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제품에 따라 편차가 큰데 고혈압이 있거나 신장 건강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영양성분표에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고 저염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카제인 단백질이 혈당에 좋다는 건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가장 신기했던 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밀가루도 없이 코티지 치즈랑 달걀만으로 빵이 되죠? 이건 거의 마법 같던데요? 저도 사실 그 레시피 보고 따라해봤는데 처음엔 정말 눅눅한 계란찜처럼 돼서 당황했거든요. 아, 코티지 치즈 계란찜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맞아요. 그 실패담이야말로 이 레시피에 숨겨진 식품 과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레시피는 단백질 변성과 계라라는 원리의 교과서 같은 사례예요. 먼저 코티지 치즈는 빵의 바디감과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담당합니다. 지방 함량이 4% 이상인 전지방, 풀팻 제품이 결과물이 훨씬 크리미하고 좋다고 해요. 아, 지방 함량도 중요하군요. 그리고 달걀이 핵심이겠네요. 모든 걸 뭉치게 하는. 네, 달걀이 바로 결합제이자 구조를 만드는 뼈대입니다. 달걀 흰자에 많은 알부민 단백질이 열을 받으면 원래의 그 구불구불한 구조가 풀렸다가 서로 엉키면서 단단한 3차원 그물 구조를 형성해요. 아, 그물망처럼요? 네, 이 그물망이 흐물거리는 코티지 치즈 반죽을 딱 붙잡아서 빵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상 밀가루의 글루텐이 하는 역할을 단백질이 대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 첫 시도는 젖은 스펀지나 계란찜처럼 됐을까요? 분명히 레시피대로 했는데 말이죠. 아마 두 가지 중 하나 혹은 둘 다 놓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료에서 실패를 막는 두 가지 핵심 비법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굽기입니다. 충분한 굽기? 네, 175도 오븐에서 굽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고 단백질과 치즈 속 소량의 유당이 만나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빵 껍질에서 나는 고소한 풍미와 갈색을 만들죠. 아, 눅눅함을 피하려면 레시피에 나온 시간보다 조금 더 표면이 확실히 갈색이 될 때까지 보통 35분에서 40분 정도는 구워서 수분을 충분히 날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수분을 날리는 게 관건이군요. 전 색깔이 좀 나길래 바로 꺼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비법이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바로 완전한 냉각입니다. 냉각이요? 네, 오븐에서 막 나왔을 때는 단백질 그물 구조가 아직 뜨겁고 불안정해서 축축하고 힘이 없어요. 이걸 식힌망 위에서 완전히 만졌을 때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식히는 과정에서 단백질 구조가 재정렬되고 안정화되면서 비로소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쫄깃한 질감을 갖게 됩니다. 와, 성급함이 문제였네요. 꺼내자마자 뜨거울 때 잘라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부서지고 질척거렸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과학적으로 작동하는 레시피가 있고 실패하지 않는 법도 알았어요. 그럼 이 놀라운 사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N=1 생체 실험 포맷이죠. 100마디 이론적인 설명보다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그래프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을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니까요.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증명해 보인다는 컨셉이군요. 맞습니다. 실험 설계는 아주 직관적이에요. 한날은 우리가 건강의 상징처럼 여기는 통밀 식빵으로 만든 샌드위치를 먹고 다른 날은 똑같은 속재료를 넣어서 직접 만든 코티지 치즈빵 샌드위치를 먹는 거죠. 아하.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을 팔에 딱 붙여서 식후 혈당 변화를 실시간 그래프로 보여주는 겁니다. 결과는 뭐 안 봐도 비디오겠네요. 통밀빵은 아무리 통밀이라도 결국 탄수화물이니까 혈당이 쭉 치솟는 스파이크를 그릴 거고 그렇죠. 코티지 치즈빵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으니 거의 미동도 없는 평평한 선을 그리겠네요.
그렇죠. 자르데서는 이 극적인 데뷔를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내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평생 건강식인 줄 알고 먹었던 통밀빵이 내 혈당을 이렇게 망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같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죠. 와, 그리고 나서 두 개의 혈당 그래프를 나란히 보여주면서 시각적인 충격을 주는 겁니다. 하나는 에베레스트 산처럼 치솟고 다른 하나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한 그래프를요. 이건 뭐 안 누를 수가 없겠는데요. 통밀빵 vs 코티지 치즈빵, 혈당 측정하고 충격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어그로가 아니라 팩트 기반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아주 영리한 방법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시각적 충격을 준 뒤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카제인 단백질의 서방형 원리를 쉽게 설명해주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이어트 유행이 아니라 혈당 관리가 절실한 사람들에게는 삶의 질을 바꾸는 생존 기술이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로 정보와 감동을 동시에 전달하는 전략이죠. 와, 이런 N=1 실험 말고도 여러 브랜드의 코티지 치즈를 사서 성분과 맛, 그리고 빵으로 만들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는 컨텐츠나 아몬드 가루로 만든 키토빵과 코티지 치즈빵의 혈당 반응을 비교하는 베이킹 대결 컨텐츠로 확장할 수도 있고요. 와, 정말 무궁무진하네요. 정리해보면 이 코티지 치즈의 부활은 단순한 복고 유행이 아니네요.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주도하는 일종의 식탁 혁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카제인이라는 강력한 과학적 배경, 이걸 빵이라는 친숙한 형태로 바꿔낸 기발한 레시피,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술을 통해 그 효과를 눈으로 증명해내는 콘텐츠 전략까지. 정말 완벽한 삼박자입니다. 정확합니다. 이 현상은 소비자들이 이제 식품을 칼로리를 빼는 결핍의 관점이 아니라 혈당 안정이나 포만감 같은 기능을 더하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코티지 치즈빵은 내 몸의 혈당을 내 손으로 통제하고 건강 주권을 되찾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아주 강력하고 맛있는 바이오 해킹 도구인 셈이죠. 홈메이드 얼트라 프로세싱이라고 표현한 구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빵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가공식품이 주는 즐거운 경험은 그대로 원하지만 공장에서 만든 첨가물 가득한 제품 대신에 건강한 재료로 직접 만들어서 해결하려는 새로운 욕구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보니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네요. 우리 주변에 코티지 치즈처럼 구식 건강식품이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만 이처럼 기발한 레시피나 새로운 관점 하나만 더해지면 차세대 바이오 해킹 도구로 화려하게 재탄생할 잠재력을 가진 식재료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